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지, 그리고 마인드 챙겨주세요. 교과서는 68쪽입니다. 교과서는 68쪽. 학습지는 49쪽을 펼쳐주죠. 49쪽. 학습지와 교과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도 내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라도 배우고, 또 복습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겠다는 마인드를 갖췄으면 영상 앞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난 이후의 정치 운영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올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역시나 학습 목표를 통해서 복습 및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전 영상에서 양난 후의 통치체제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봤었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제 말로 할게요. 이거는 우리는 크게 정치의 변화와 경제에 대해서 변화에서 파악했었습니다. 그제 정치에서는 중앙 통치와 그 다음에 군사 체제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중앙 통치 같은 경우에서는 한마디로 말할게요. 뭐가 강화되었다, 여러분들? 비변사랬습니다. 변방을 준비하던 기구가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 그리고 기능도 다양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군대 같은 경우는 중앙군을 뭘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5군령으로 바뀌었다. 그 첫 시작은 어느 왕 때 만들어진, 선조 때 만들어진 훈련 도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고, 이들은 모병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가 만들었다? 신분이 다양하게 혼재된 소고군이 변제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기 이후에? 양난 이후에. 다르게 말하면 조선 전기 후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세금제도 중심으로 파악했었습니다. 여러분, 세금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됐습니다. 뭐? 전세, 토지를 내는 거, 특산물, 노동력이었죠, 여러분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러분들? 영정법이다라는 거고, 곡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다 부과했던 걸 토지에다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죠? 대동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군포를 2필씩 냈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뭘로 바꿨다? 1필로 반으로 줄였다는 거죠. 그게 뭐다? 균역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난 후에 붕당 정치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붕당 정치를 추구했던 세력이 누구였다, 여러분들? 사림이다 그랬죠. 사림은 공론이라는 걸 활용을 통해서 붕당 정치의 이상을 추구해갔습니다. 아이들을 추구해갔습니다. 그러나 변질이 됐다는 건 어떤 계기로? 예속 논쟁과 황국을 계기로 변했다는 거죠. 이 공론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가와 백성을 위한 발전을 위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 붕당의 집권에 도움이 되는 공론들만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 공론들 어떤 거였는가? 공론들이 1년설이다, 3년설이다, 9개월설이다, 1년설이다, 이런 공론들. 그리고 남인이 잘못했네, 서인이 잘못했네, 그 다음에 뭐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어야 되네, 그 저주에서 몰아내야 되네, 라는 그런 공론들만 만들어 간다는 거야. 그런 공론들 속에서 우리 조선의 정치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조선에 몰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해결 위한 게 뭐다? 바로 탕평정치나 탕평정치. 이거를 영조와 정조 중심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영조와 정치 탕평정치를 생각해 봅시다.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 매일 편가르며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싸우기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만히 방관할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고 지도자고 리더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겁니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 나라는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우린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갈등을 중재해야 됩니다.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한 왕이 이러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바로 탕평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하얀색, 검은색, 그 다음에 고기 갈색, 그 다음에 뭐 당근 색깔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소론, 노론, 남인, 북인 등 네 가지 붕당들의 색깔을 대표 색깔들을 여기 넣어둔 거예요. 즉 이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섞어서 함께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탕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먹으면서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비석도 세웠습니다. 바로 탕평비라는 겁니다. 누가 세웠다? 영조입니다. 영조. 영조가 탕평채를 먹으면서, 영조가 탕평비를 세우면서 탕평정치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이 붕당 세력들한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참고로 이 탕평비는 현재 성균관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탕평정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조의 탕평정치가 있습니다. 영조의 탕평정치의 특징은 뭐냐면 노론, 소론, 남인 등 이들 중에서도 온건한 인물 중심으로 뽑아서 선발해서 별도의 파를 또 만듭니다. 또는 당을 만듭니다. 또 영어로 하면 파티를 만듭니다.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탕평파라고 말합니다. 탕평파.
노론소론남이라는 붕당 안에서도 분명히 또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중립적이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이고, 어떤 사람은 좀 온건한 사람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온건한 사람들만 쪽쪽 뽑아서 또 별도의 당을 만든 거예요. 바로 탕평파라는 겁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냥 국민의힘당, 그냥 정의당 등 다양한 당에서 안에서도 온건한 사람을 뽑아서 만든 게 뭐다? 탕평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조의 탕평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여러분들 탕평 정치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붕당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왕권은 매우 약화됐습니다. 이 약화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뭐냐면 바로 사림들이 강조하는 공론 정치가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공론적 영향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부터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속 논쟁, 황국 정치들 속에서 그 공론들이 어떠했다. 1년 설이니 3년 설이니 9개월 설이니 3년 설이니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어야 되니 장희빈을 몰아내야 되니 라는 그따위 같은 공론만 만들어야 안 되니까 정치가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론들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공론을 만들어는 그 중심이 어디냐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냐? 바로 산림 세력들이란 거고 이 산림들이 있는 서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서원을 정리한 거고 또한 중앙에서는 3, 4의 권한을 줄여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딘가 바로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PPT 그 전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영상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사림들의 공론 정치를 운영한다 그랬습니다. 그 공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던가? 중앙에서는 3, 4를 통해서 만들어갔고 지방에서는 서원에 있는 산림 세력을 통해서 만들어갔다라는 그런 설명했었어요. 여러분들 PPT 사진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갔다? 공론을 만들어갔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론이 어땠다? 여러분들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 영향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바로 3, 4에서 핵심적인 관직인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되고 또한 서원 숫자부터 줄여야 되며 그 줄인다 한들 거기서 맨날 이상한 공론만 만들어간 누구? 산림들의 존재를 부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론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자 한 게 누구다? 영조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균역법을 시행해가지고 군포의 부담을 2필에서 몇 필로? 1필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영조가 또한 법도 한번 개정합니다. 속대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경국대전을 개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개정했냐면 여러분들 경국대전이 만들어졌을 때 언제예요? 여러분들 성종입니다. 15세기입니다. 그러나 영조가 있을 때는 17세기입니다. 몇 세기 지났어요? 여러분들 거의 2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200년 가까이 동안 너무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한 거예요. 그런 사회 변화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헌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게 뭐다?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해서 속대전을 만듭니다. 그 외에도 동국문헌 비고 등을 편찬하면서 문화적으로 정비를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는가요? 사림의 공론정책의 핵심인가요 여러분들? 공론정치에 자, 그 아들인 정조는 아니죠. 손자죠, 손자. 손자인 정조가 또 탕평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의 특징은 뭐냐면 노론소론 남인의 강경파든 온건파든 상관없어요. 그들 따로 뽑지도 않아요. 그들 강경파든 온건파든 누구든지 간에 능력만 있으면 균등하게 균형 있게 등용하고자 하는 게 정조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의정부에 건물이 있어요. 의정부에는 3명의 의정이 있습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탕평파에 있는 온건한 사람들만 이 의정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조는요, 탕평 온건하든 급진하든 상관없어요. 이들이 능력만 있다면 노론소론 남인 구분하지 않고 여기다가 균등하게 임명한다라는 거. 그게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조의 그 노력에 불구하고 여전히 왕권은 불안했습니다. 그걸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요, 자기를 지켜줄 군대를 만드는 거고 또 자기를 지지해줄 새로운 문관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지지할 연구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해요. 규장각을 설치하고 이 규장각에 근무할 사람을 따로 뽑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초계문신제라는 겁니다. 초계문신제를 별도로 시행해서 규장각에 근무할 사람을 뽑는데 그러면서 준 관직이 뭐냐? 그 관직이 바로 검, 서,
관이라는 관직을 주게 됩니다. 이 검서관, 이 초계 문신을 뽑혀서 검서관에 임명된 대표적인 사례는 누구냐? 박제가, 홍대용, 박규수 이런 사람들, 박규수, 홍대용 이런 사람들, 이들은 다 중인 출신들로서 초계문 뽑힌 사람들이다라는 거. 군대로서는 자기를 지킬 호위부대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걸 뭐라는가? 장용영이라 만든 장용영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누가 정조가 뭐를 하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장용영을 설치하고 자기를 지지할 새로운 문관들인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양에서는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수도로 가자. 거기 어디다? 수원이라는 수원에 새로운 성을 만드니 수원 화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학습한 이유는요. 좀 독특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조선이 성을 만들었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그 방식을 알 수 있는 게 달랐던 방식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책을 알 수 있냐면 수원 화성 화성성역의궤 미안해요. 수원 화성성역의궤 수원 화성성역 지금 헷갈린다. 맞아. 화성성역의궤죠. 화성성역의궤 화성성역의궤라는 책을 통해서 그 독특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독특함은 뭐냐?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독특함은 뭐냐? 돈을 줬다. 즉 고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세 가지 항목이 있다 했습니다. 전세, 공물, 역이 있다 했습니다. 역은 뭐였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역은 뭐예요? 군역과 요역이라 했죠. 군역과 요역. 요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성벽을 쌓거나 도로를 보수할 때 강제로 징발을 쓴다는 거예요. 징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조시기에는 돈을 주면서 그 노동자들을 고용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두 번째로 다양한 기술을 쓸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도르래, 거중기 이런 걸 쓰면서 성벽을 효율적으로 건축했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신해통공이라는 걸 실시해가지고 사상들의 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했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속대전을 또 한 번 더 개정합니다. 그게 뭐냐? 대전통편입니다. 대전통편을 만들어 속대에서 한 번 더 개정하면서 법률을 정비해 갔습니다. 이게 정조의 탕평정치이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영조 정조의 탕평정치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정조의 탕평정치입니다. 정조의 탕평의 특징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정조 탕평정치 특징이 바로 능력에 따라서 균형 있게 선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이 뭐가 있어야 돼? 자기보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더 똑똑해야 돼요. 하지만 그 다음 왕이 되는 순조는 똑똑하지 않고 어렸다라는 거죠. 자, 어리면서 누가 대두되는가? 바로 세도 가문이 외척 가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외척 가문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는 게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 여기 보이죠? 정조 사후에 세력군이 붕괴됩니다. 왜냐? 순조가 너무 어렸다라는 거예요. 똑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파악해서 균형 있게 선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가문, 대표적인 외척 가문 등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 우린 그거를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순조 현종이 아니라 헌종이다. 헌종 잘못 적었어요. 헌종, 철종 등 60여 년간 전개된 거를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 특징은 비변사 등 가장 핵심이 되는 관직 등을 누가 세도 가문들이 외척들이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기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치 기강은 문란해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돈을 어디서 얻었는가? 관직을 팔아가지고 돈을 얻었다는 겁니다. 관직을 팔면 자기네 왕건도 약화되고 그러면서 농민에 대한 살이 증가되면서 뭐가 나타나는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조와 정조는요, 우리 조선은 다시 한 번 더 부흥, 르네상스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결국에는 그 이후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하면서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게 되고 조선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삼정의 문란으로 대표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이게 후에 홍경래난과 임술 농민 봉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쇠락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는 서구 세력들이 제국주의를 하면서 각종 식민지를 넓혀가며 이 동아시아의 바다를 휘젓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료에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줄 친 영조가 시행한 것을 서술하시오. 붕당의 폐단이 심하대요. 어떻게 했어요? 붕당을 해결하게 한 게 탕평책이란 거죠. 탕평책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기억의 의미에 오인 서술하시오. 힌트 봅시다. 정조실록이요. 정조실록 먼저 시기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정조 먼저 시기를 정조시기구나 힌트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붕당의 이름이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붕당이 생겼을 때 어땠다는 다르게 말하면 특정 붕당만 이 주요 관직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특정 붕당만 관직을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즉 균형 있게 이 의정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의정의 자리. 의정은 뭐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밑줄 친 기억은 노론소론 남있는 붕당 관계없이 균형 있게 능력에 따라 균형 있게 등용하고자 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선생님 다룬 이 사료들 모두 다, 학습지 다룬 모든 지도들 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써보려 해보세요. 선생님이 알려준 답안을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답이 왜 나왔을까? Why를 계속 던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제발. 제발 여러분들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계속 자료를 읽어보며, 내용을 다시 학습해보며, 리마인드 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양한 내용을 배웠는데 오늘 이거를 한 판 정리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딨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한 판 정리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거는 한마디 말하면요. 왜 이러십니까? 뭐야? 잠시만요. 돌아가고, 짜잔, 해결됩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한 판 정리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양란 이후의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양란 이후의 많은 변화들. 먼저 통치 체제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붕당 정치가 문란해진 걸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통치 체제 변화한 것은요, 우리가 처음에 정치적 측면에서 변화를 배웠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를 배웠었습니다. 네,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는요, 우리는 또 여기서 중앙 통치의 변화와 그 다음에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앙 통치의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떤 기구가 강해졌다? 비변 사회 기구가 강해졌다는 거. 군사에는 군사에서는 오군령과 그 다음에 어떤 거 여러분들? 속오군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간단히 말할게요. 제가 지금 다섯 번째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들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주로 세금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파악했었는데, 그게 토지세, 전정과, 그 다음에 곡물과, 그 다음에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었다는 거죠. 토지세 같은 경우는 영환이 정했대요. 우리 뭐라 하죠? 그거를 영정법이라고 부르죠. 곡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집으로 부과하던 걸 토지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하죠. 대동법 부르고, 역 같은 경우는 요즘 뭘로 바뀌었다, 여러분들? 2필에서 1필로 감면해줬다. 우린 그거를 균역법이라 해요. 균역법 했다는 거죠. 이게 언제? 양란 이후의 변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붕당 정치는요, 일단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먼저 사림을 먼저 떠올려요. 사림은 공론에 의한 붕당 정치를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공론은 원래 뭐 해야 되냐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백성의 편안함을 위한 그런 공론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공론이 변질됐대요. 그 시작은 어디였다? 바로 예송 논쟁과 그 다음이 황국 정치는 황국 정치. 예송은 언제다, 여러분들? 이게
현종식이고 그게 1차 해송과 2차 해송, 기해, 갑이 해송을 합니다. 1차 해송은 여러분들 크게 3년설과 1년선으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2차는 9개월설과 그 다음에 1년선으로 나눠졌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겼다? 바로 1년을 주장한 남인이 최종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남인은 이 과정 속에서 공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자기 정당 이익되는 공론 만드는 거고 권력을 잡으니 이제는 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게 경신왕국이에요. 경신왕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인이 설치니까요. 이때 대표 사람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너무 설치니까 이 서인들이 남인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우린 그를 경신왕국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왕국이 있어요. 기사왕국 이제 다시 남인이 칼을 갈면서 서인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뭐다? 바로 후궁 장씨를 왕비로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세자 임명 문제를 두고 그 다음에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서인도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그래서 갑술년에 이 후궁 장씨, 즉 장희빈을 몰아내면서 다시 누가 권력 잡게 됐다? 서인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서인은요, 이 남인들 처벌 문제를 두고 어떻게 갈라졌다? 소론과 노론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소론과 노론도요, 경종이 왕이 되는가, 영조가 왕이 되는가를 두고 또 들 간에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이처럼 붕당 정치가 이 공론이 자기 이익을 내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경종이 왕이 되어야 되는 공론, 영조가 왕이 되는 공론, 그리고 장희빈을 후궁 장씨를 장희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공론, 아니면 이 남인들이 영모를 만든다는 공론, 이런 공론을 만들어 가니까 정치가 썩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한 게 뭐다? 바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이 붕당 문제 해결한 게 뭐다? 그게 바로 탕평정치란 탕평정치. 탕평정치는 크게 영조와 정조가 있댔어요. 영조와 정조. 영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탕평파를 만드는 탕평 정치였고요. 정조 같은 경우는 능력만 있으면 균형 있게 뽑는 탕평 정치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했어야 됐습니다. 먼저 영조 같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론의 영향력을 줄이는 왕권 강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산림 세력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켜 나갔다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갔고 그다음에 경국대전의 속편인 속대전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문관과 무관을 새롭게 육성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문관 육성은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새로운 중인 세력들을 뽑아서 검사관 임명에 어디에 근무했다? 규장각에 근무했다는 거고, 군대적으로는 뭘 설치했다? 장룡령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수도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시내 호통을 시행해서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속대전의 다도 다른 계정인 대전 통편이라는 걸 만들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세도 정치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판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절코 어렵지 않고요. 또 계속 말하지만 역사는요, 다양한 사례들,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기, 어느 인물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정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조 활동한 시기는 양난 이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본적인 거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게 where, 언젠지라는 거. 미안해요. when인가? when이죠. when. 언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시기를 파악하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역사는 시기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